네,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일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휴전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한반도로 눈을 돌려서 북한과의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토에서 좋은 기회를 좀 날려버렸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을 가졌으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국내 일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광주 가셨지 않습니까? 광주 가시는 건 그렇게 급한 거 아닌 것 같고 그 중에 또 방위비 5% 증액 이게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나토 회의를 가서 갑자기 청구서를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러면은 60조인 예산을 2배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이제 고민을 한 것 같고.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끝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말지 고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불참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간 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날 아주 좋은 기회 놓친 거 아니냐. 아니다. 방위비 청구서만 받고 돌아왔을 게 뻔하다. 안 가길 잘했다. 이런 시각들이 좀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의 결정.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이 이제 지역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국가죠. 예. 두 번째 나토는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거든요. 네. 우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 외교 안보의 초연결 시대. 네. 예를 들면 러우 전쟁에 인민군이 갔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분리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예. 연결돼 있고. 또 인도 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이제 중국 때문에 네. 나토도 중국을 주요한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이 인도 태평양의 함정 이번에는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고 영국의 2대밖에 없는 항공모함이 지금 아시아에 장기 배치되거든요. 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나토와 아시아는 사실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도 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제 IP4 그러니까 항상 나토가 초청을 해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그렇죠. 정상적이라면은 가는 게 국익이 맞죠. 예.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발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만 안 간 게 아니고 일본도 안 갔고 호주도 안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갔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언급도 없었어요 거의. 예. 그리고 방위비 5% 증액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이 글로벌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토와의 연계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상황적 요인 때문에 안 간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원칙상 상황상 가는 게 맞았지만 이번 전국에서는 좀 이스라엘 이란전도 있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 그렇죠. 못 간 데 갔을 대해서. 때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일본도 안 갔고 예. 호주도 안 간 상황에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이번은 방위비 5%가 목표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예. 본인이 말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왔다고. 그럼 우리한테도 사실은 현안보다는 지금 우리한테도 아시아 국가들도 5%를 올리라고 지금 입장을 공개했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좀 곤란해질 수가 있죠. 아. 그럼 거기서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예.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유상락 이 실장이 대신 간 건 네.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 나토에서 이제 회원국들이 방위비 GDP의 5%씩 올리자고 이제 다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한 것도 있지만 예. 유럽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국방비를 4% 이상을 써요. 예. 이미. 네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경각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발트 3국 소국이나 이런 위협을 느끼는 국가일수록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어요. 예. 독일도 역시 우크라이나 다음 폴란드 다음 독일이니까 독일도 이제 군비 확충에 나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국방비를 올릴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5%가 너무 큰 거죠. 우리한테는 거의 2배 이상의 이제 국방비 그렇죠. 예산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나토도 원래 합의는 2%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에는 왜 2%안 내느냐였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5%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도 약간 이제 편법이 3.5%는 직접 국방비, 나머지 1.5%는 예를 들면 뭐 공장을 진다든지, 예를 들면 안보에 뭐 사이버 안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비는 1.5%예요. 그게 크게 다른가요? 뭐 3.5, 1.5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서 탱크를 5% 만드는 만드는 거는 3.5%인 거고, 예. 예를 들면 도로를 건설하는데 네네. 일반 도로가 아니라 탱크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강도를 아, 강화시키면 예. 간접비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비는 1.5%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략 계산 방법이 다르지만 네. 지난해 기준 최대 2.8%, 66조 정도 쓴 걸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5% 내라 그러면 이게 120조가 돼요. 네네. 그럼 다른 예산들 다 갖다가 끌어 복지 예산 다 줄여야 굉장히 되거든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합의했을 뿐이지 예. 실제 다 이행한다? 제가 보기엔 다 이행 안 할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스페인은 한 1.23%밖에 안 되거든요. 네. 난 못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임기 4년이거든요. 네. 근데 5% 올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은 잘 벌리죠. 그런데 네. 마무리는 장담을 못하죠. 그러면은 우리도 뭐 GDP 5% 요구한다고 해도 그걸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5% 어떻게 씁니까? 지금 166조인데 120조를 돈을 어디다 끌어다 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북핵 기업이 증대됐으니 네. 방위비 증액은 필요합니다. 예. 북핵 기업에 대한 자체 역량. 거기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듯이 동맹 안보라는 게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역량 구비로 일부 증액을 해서 자체 방위력 증강하는 건 바람직하다 오히려. 그러나 5%다 3.5%까지도 쉽지가 않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가지 않은 이제 큰 이유가 중동 이슈도 예, 있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시간대만 해도 미국이 막 이란을 폭격하면서 정말 이거 전면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3차 대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단시간에 좀 휴전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예.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의 텔아비브와 테헤란은 1,600마일 떨어져 있고요. 네. 지상군이 서로 못 가요. 사이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이 있으니까. 예, 예. 시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군도 이란에 상륙해야만 되거든요. 예. 상륙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갈 수가 없죠. 그냥 제한적인 공습일 뿐인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종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전혀 거예요. 아니죠. 그럼 휴전이죠. 휴전 상태. 휴전이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입만 보고 있는데 네. 본인이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 이 전쟁의 원인이 이란의 핵 개발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휴전한 거거든요. 네. 이란이 핵 개발 포기했다고 말 안 했거든요. 이 핵시설은 그러면 완전히 파괴를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파괴했다 그러는데 예. 핵시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요 타겟이었던 예.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 네네. 여긴 거의 타격을 입었다. 예. 그다음에 이스파한도 지상시설은 다 파괴가 됐지만 네. 지하시설은 미 군 당국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상원 의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말할 거 아니에요. 네.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이 너무 깊어서 아예 공격도 못했다.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고농축 우라늄이거든요. 예. 우라늄이 농축도가 90%를 넘으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이 되거든요. 네. 핵무기를 만들 수 그렇죠. 있을 근데 정도가 이란은 된다. 이걸 60%까지 했었거든요. 예. 요게 408kg이에요. 네. 근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90% 64kg이었거든요. 근데 이 408kg의 행방을 몰라요. 아, 근데 트럼프는 반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그게 어떻게 아닐 알아요? 수도 차이가 있다는 어떻게 거죠. 알아요? 408kg은 큰 양도 아닌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주로 과장을 하고 수치는 다 틀립니다. 거의. 그렇게 보면 내가 해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히 파괴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협상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완전히 파괴했으면 협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부서졌는데 협상할 이유가 있나요? 예. 오히려 이란은 이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이제 안 받는다 결의를 했고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오히려 하메네이는 이란의 종교 지도 최고 지도자죠.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해결된 게 아니고 사실은 벌집을 일단은 건드려 놓은 상태다. 미국이 이란의 벌집을 건드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란도 타격을 입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이란이 또 농축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또 공습한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뭔 얘기예요? 계속 이란을 공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그럼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지금 공격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국면이 종식된 거는 아니고 언제든지 약간 긴장 상태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봐야 되는 전쟁의 건가요? 입구를 연 거죠. 왜냐 이란이 계속 농축을 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때릴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주저없이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이란이 포기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랬고 그럼 이제 계속 전쟁이라는 얘기인데 이 공습이라는 건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해서 정말로 인치 바이 인치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상군은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이제 무제한적인 피로감에 긴장 상태가 가는 거죠. 아, 중동 정세의 긴장도 아직 끝이 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시선을 돌려서 북한과 또 핵 협상, 뭐 대화 이런 부분으로 좀 관심을 끌려고 하진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And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body's saying there's a potential conflict. I think we'll work it out if there is. It wouldn't involve us, but again, we're very far away from a lot of these places that we're solving problems with.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번 사태를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기도 하고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 정권에서도 북한과 좀 어느 정도 대화를 하려고 의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또 어떻게 나설까?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면 예. 겁은 좀 먹은 것 같아요. 아, 위협적이었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예. 이 보도는 하는데 네. 아주 강렬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예. 아니면 이란을 지지한다 이런 대목은 없어요. 그냥 이러면 국제법적인 위반이다 이 정도의 톤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 예. 그 말 험하게 하는 김여정도 안 나왔잖아요. 좀 몸을 사리는 국방성도 건가요? 외무성도 대변인도 다 말 안 냈어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이번은 김정은 정권에게 충격이었을 거다. 왜? 이란의 신정 체제의 핵심인 하메네이 제거란 말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벙커버스터로 핵시설을 타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예. 이란이 의도터진 건 핵무기가 없어서다. 아. 그러니 핵무기는 쥐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양가적인 감정일 거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는 중동 문제는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화근을 없애겠다는 의도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예. 러브레터 주고받는데 팰 수는 없잖아요. 어. 왜냐? 이란은 핵개발 단계였으니까 폭격이 가능하지만 예.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폭격을 하게 되면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고 예. 북한이 보복할 거잖아요. 한국. 미국은 못해도 네. 한국, 오키나와 주일미까지는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 방식은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러브레터를 말하는 거죠. 예. 친서를 보내고 내가 만날 거고 지금 본인이 말하는 게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러거든요. 예.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 친서, 탑다운 방식의 정상외교 요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북한에서는 이거 핵 협상, 핵 문제 대화로 타협할 생각은 없다. 이런 사인인가요? 근데 이제 친서를 받았는데 답변을 안 했는지 예. 수령을 거부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러 밀착 북중 관계가 있지만 경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환율이 한 3배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협상에 타결이 없으면 중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김정은 정권도 알아요. 예. 협상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노이에서 한번 얻어 맞으니까 지금 결렬이 삐져 됐던 거에 대해서. 삐져 예. 있죠. 그다음에 하노이 때는 야 나와서 얘기하자. 그래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속았거든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삐진 마음을 풀 정도로 성의를 일단 보여줘야 되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다음에 확실히 뭘 줄지를 확정을 해야 나올 뭐 거예요. 대북 제재 완화 뭐 이런 그러니까 거를 줘야 되나요? 미국에서 북한의 줄수 핵을 있는 게 인정하는 것, 핵 동결. 그러니까 더 핵 개발 안 하지만
네.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제재 해제반 이게 이제 핵동결, 핵군축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네. 이게 스몰딜이거든요. 빅딜은 완전한 비핵화고. 그러니까 스몰딜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몇 번 진서 줬다 안 나오죠. 확실히 해야 나와서 얘기하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준다는 게 확정적이면 예. 나오겠죠. 근데 그 시나리오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왜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거죠. 아, 그렇게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 그렇다면 일단 미국 쪽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이제 만나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면 확실한 당근책을 좀 쥐고 있어야겠다. 오히려 아마 오매불망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어하는 건 김정은 정권이 더 강할 거예요. 아, 왜냐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어렵거든요. 예. 아주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95%가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나라의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김정은 정권도 트럼프와 시즌 2를 예. 원하고 있을 거다. 다만 확정적인 확신이 있어야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다시 또 두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북한 내부 사정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최근에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먼저 보고 오실까요? 표했습니다. 다시금 뚜렷이 확정되었다고 긍지에 넘치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거장 친근하신 오보이를 우러러 또 하나의 소중하고 의의 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큰 승리와 표력을 안아와야 한다고 네, 거의 뭐 18개월 만에 이제 리설주가 네. 공개 석상의 모습을 좀 드러냈는데 그동안에 뭐 건강 이상설이니 출산설이니 여러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영상에서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은 딸 주애와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고 위치가 좀 달라지고 구도가 달라졌다. 이거는 뭔가 또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지난해 1월 1일 날 이후 처음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후계자 그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은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18개월 동안 엄마가 자기 딸이 최고 지도자 준비를 하는데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뒤에서 뒷바라지 열심히 그렇죠. 하고 뒤에서 있었겠죠. 우리 엄마 생각하면 아, 되죠. 예. 뒤에서 김주애를 보면 헤어스타일하고 옷이 예. 엄마하고 똑같아요. 아. 엄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서 만들고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엄마가 나오게 되면 시선이 지금 앵커님이 리설주 얘기하잖아요. 예, 리설주로 오랜만에 시선이 나왔다고 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김주애 시선이 흩어져요. 아. 그러니까 리설주가 안 나올수록 김주애로 시선이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아마 이번에 나온 이유는 그럼 왜 나왔느냐? 예. 지금 리설주 어디 갔냐? 아프냐? 뭐 출산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북한은 외부 시선에 특히 김정은 정권 민감하니까 네. 그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이 원산이 김정은 일가의 여름 휴양지예요. 요트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렇죠. 중공식 참석한 그러니까 그곳이. 저희가 원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원산 가족 휴가 중에 아. 그 복장도 단순하잖아요. 예. 바지 입고 그렇게 보면 리설주는 그동안 사라진 게 아니고 김주애 뒤에서 예. 킹메이커 역할을 했을 거고 네. 향후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앞으로의 또 리설주가 어떤 또 행보로 나설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